좀비들로 인해 초토화된 시골 마을. 내 이럴 줄 알았어. 마을에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확시. 나 경찰이요. 휴머닌 바이오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임상 실험을 사건 발생 며칠 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좀비 한 마리가 찾아옵니다. 안 살아. 진짜로 안 살고 싶으면 지요. 누구요? 몰라요. 수치했으면 잡아요. 야, 이 그지 새끼야. 이거 나 처먹고 꺼져라. 그렇게 마을을 떠돌던 좀비는 동네 댕댕이를 피해 근처 화장실로 숨게 되고 너 누구요? 거기서 우연히 동네 할아버지 만덕을 만나 그를 물어버리고 도망치게 되죠. 그렇게 좀비에게 물렸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온 만덕. 아무튼 주사 놨으니까 뭐 별일은 없을게요. 그는 망해버린 주유소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엔 큰아들 준걸과 철없는 둘째 민걸, 그리고 맏며느리 남주와 막내딸 해걸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뭐 화투 치다 싸운겨? 아 걔한테 물리셨슈. 걔한테 물린 거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날 밤 평화롭던 만덕의 주유소에 수상한 불청객이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만덕을 물고 도망친 그 좀비였죠. 아이고 아버지. 죽인 거야? 아버지? 네 형이 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다시 살아나는 그의 모습에 당황하는 만덕네 식구들. 저거다. 그거. 뭐마? 곧이어 그들은 그의 정체가 좀비라는 걸 알아내게 되고 감염자로 추정되는 아버지 만덕을 기절시켜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어찌된 영문인지 좀비로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춘을 하게 된 만덕. 운동들 혀라. 저래 뭐 얼굴 한번 봐. 아주 그냥 이빨 청춘이 되었어. 너지? 너지? 이거 네가 아까 봤지? 바이러스가 점점 대로 퍼지고 있어. 더 늦기 전에 해치워야 돼. 곧이어 만덕은 자신의 회춘 비결을 친구에게 털어놓게 되고 민걸이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됩니다. 그날 저녁 아니 그러면 시방 그게 다른 가족들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우리 이 주유소 다시 시작하자. 응. 돈이 궁했던 만덕이네는 결국 동네 노인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회춘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죠. 자네가 먼저요. 예? 좀만 기다려봐. 뭐가? 채식주의자였던 좀비에게 케찹까지 뿌려주며 성황리의 첫 장사를 마치고 노인들 역시 달라진 모습에 기뻐하며 만족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춘 비즈니스로 모은 돈을 몽땅 들고 평소 자신의 버킷리스트였던 하와이 여행을 떠나버린 만덕. 뭐가 어떻게 됐다고요? 젊은 놈들이 귀가 처먹은겨? 자, 게다가 동네 젊은이들은 만덕이네가 돈을 받고 회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곧바로 연장을 들고 주유소로 찾아가게 되는데 저 뭐예요? 아 형 아니야? 좋댔어, 씨발! 누가니? 안에 있나? 있으면 잠깐 나와봐. 얼른 나와봐! 내가 그냥 손님들 잔뜩 데리고 왔어. 줄을 서시오. 예상 밖의 상황에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는 만덕이네 식구들.
그렇게 다시 시작된 회춘 비즈니스는 점점 유명세를 타며 대박이 났고 만덕이네는 좀비에게 쫑비라는 이름과 집까지 지어주며 가족처럼 대해주게 됩니다. 남자친구가 인물이 좋네. 그리고 마침내 망해버린 주유소까지 다시 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서울 제일 빠른 걸로 투자이야. 좀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몰래 쫑비를 도시로 데려가려는 민걸. 그런데 같은 시각 마을 사람들에게선 점점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하나둘씩 좀비로 변하게 됩니다. 뭐야? 그렇게 순식간에 좀비들에게 휩싸인 시골 마을. 너희 새끼, 내 이럴 줄 알았어. 사실 이 바이러스는 회춘이라는 잠복기를 거쳐 좀비로 변하게 되는 거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민걸은 곧바로 가족이 있는 주유소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춘삼이 형 아니야? 뭐인 거 씨방? 뒤늦게 좀비들의 존재를 확인한 중걸 쪽에서는 주유소로 몰려드는 좀비들로 인해 위기에 빠진 상황이었고 좀비들에게 맞서기 위해 그들 나름대로 만반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후 배 아파? 그들이 있는 곳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좀비들. 그렇게 중걸 일행이 위기에 빠진 그 순간 마침내 민걸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돼 버리죠. 야 어떻게 된 게 너 온 다음에 더 새까맣게 몰려와 인마. 또 내 탓이냐? 목숨 걸고 구하러 온 사람한테 그게 소리야? 결국 수많은 좀비들로 둘러싸인 주유소 창고에 고립된 만덕네 식구들. 얘 쫑비 옷이야. 밖에 있는 애들은 어떤 감각보다 후각이 많이 의존하니까 좀비로 착각할 거야. 형이 장남이잖아. 아이 씨부라 무슨 이럴 때만 장남이야. 장난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어. 이에 두 형제는 창고에 있던 쫑비의 옷으로 좀비들을 속이며 차를 타고 이곳을 탈출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여기 없어? 하지만 차에는 키가 없는 상황이었고 나가. 옷 갈아입을 때 내가 웃돌이에 두고 온거 같아. 잘한다. 이에 중걸이 차 키를 가지러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때마침 중걸의 아기가 태어나게 되고 언니 괜찮아? 그 덕분에 가까스로 집안에 들어간 중걸은 수많은 좀비들의 벽을 뚫고 마침내 차 키를 얻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무사히 그곳을 벗어나는 만덕네 식구들. 그런데 다음 날 벌어지고 있는 폭동의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좀비와 사투를 벌였던 중걸이 결국 감염되고 또다시 위기에 빠진 그 순간 하와이 여행을 마친 만덕이 멀쩡한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물리거나 감염된 후에 회복된 사람이 있으시면 질병본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아버지 만덕이 면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민걸. 그로부터 6개월 후
전국에는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이었고 줄을 서시오. 유일한 희망인 만덕네 가족이 좀비들을 치료하는 모습으로 상황이 마무리됩니다. 진짜.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기묘한 가족은 어느 날 갑자기 시골 마을에 등장한 좀비로 인해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작품인데요. 기존의 한국 좀비 영화들과 달리 채식을 하는 좀비의 등장, 그리고 좀비에게 물리면 회춘한다는 등 신선한 소재와 B급 정서의 코미디를 곁들여 관객들에게 기묘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게다가 등장하는 캐릭터 역시 각각의 개성을 잘 보여준 영화였는데요. 평소 B급 정서의 코미디 영화나 기존과 다른 좀비물을 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화 추천드리며 다음엔 더 재미있는 영화로 찾아올게요.